네,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23일, 지금 오후 11시 31분이네요. 네. 오늘은 금리와 주가, 그리고 환율의 관계,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영상 촬영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금리와 환율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요 전 시간에 얘기했죠. 예, 잠깐만 한번 다시 보면은 금리와 환율도 반대로 움직이고, 환율은 원화하고 외국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이상 변합니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 자, 일단은 국내 금리가 국외 금리 비교 국가보다 이제 높다면은 환율은 외국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이제 하락을 합니다. 예, 국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돈들이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하락을 하겠죠. 왜냐면은 외국 돈들이 많아지니까요. 예, 희소 가치를 항상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은 이제 금리가 높은 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국내로 유입된 달러는 원화로 환전돼서 예금이나 채권을 이제 사들이게 되는데 이런 달러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예. 앞서 말씀드린 그것들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예, 우리나라 국내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외환은 이제 다시 이자를 더 주는 국가로 이동을 하려고 할 것이므로 환율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제 달러가 이제 국외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달러가 없어지면서 희귀해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환율은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 예, 아시겠죠? 이제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환율이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은행의 고민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외화의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만 아직 내수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섣불리 올릴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예,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말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런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되셨고 이제 환율과 주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환율과 주가는 단기적인 음,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좀 반비례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비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특이사항이고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예, 자, 단기적 측면에서는 환율과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나 환율과 주가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원화로 이제 환전을 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 자본은 환율이 오르게 되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속이. 자,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달러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처분을 해서 주식 시장을 떠나려고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예.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환율이 이제 올랐다면 그 수익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면 어, 이, 이 돈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예. 반대로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예,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반대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이므로 같은 금액의 원화로 더 많은 달러를 교환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상승에 의한 수익과 함께 환차익도 볼 수 있으니까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음, 환율이 상승을 하면요, 주가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면 가격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제 무역에서는 결제 통화가 대부분은 달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환율이 이제 1,000원인 경우에 10,000원짜리 상품이 환율이 1,000원. 자, 잠깐만요. 환율이 1,000원. 10,000원짜리 상품 하면 1,000원이 되겠지. 10개. 10달러. 상품 1개. 10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환율이 2,000원. 10,000원짜리 상품 1개는 5달러. 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제 1,000원인 경우에는 10,000원짜리 상품이 달러로 환산 시에는 이제 10달러가 되죠. 10달러. 그리고 만일에 이제 환율이 2,000원으로 올랐다면 이 같은 상품이 5달러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더 선호하겠죠. 더 싸니까, 같은 제품인데 더 싸니까요. 따라서 이제 기업 매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면 기업 매출이 증가를 할 테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를 하면 이익도 늘어나고, 따라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주가 상승이 되는 것이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 시대에서는 그런 금리, 환율, 주가는 이론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시기에 환율도 함께 오르기도 하고요. 금리하고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난 몇 년간 국내 지표에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 인상 정책이 경제 성장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리 상승보다 기업 가치가 더 매력적이라면 지속적인 주식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그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 보도를 듣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주식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팔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맞는 판단일까요? 음, 예, 절반만 맞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돈이 미국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심지어 이제 우리 주식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이때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바꿈으로 해서 환율이 오르고 원화 약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약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큰 환손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더욱더 한국 주식을 팔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외국인 자금의 이동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금융감독에서 매달 발행하는 그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미국계 자금은 계속 한국 주식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면 그럼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미국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돈이 더 들어온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들어올까요? 미국인들은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한다. 이 얘기겠죠. 이거를 이제 방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한국에서 환율이 오르고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반만 맞다고 한 거는 이처럼 이제 결과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제대로 이제 체크를 하고 난 뒤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미국 금리 인상 이슈와 맞물려서 만약에 미국계 자금이 2천억이 유출이 되고
중동계 자금이 1000억이 유입이 되고요. 일본계 자금이 500억이 유입이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외국계 자금이 총 500억이 예, 유출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미국계 자금의 유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차트로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계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요, 그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지. 뭐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서 보면은 그렇겠지만, 조금 흔들리는 것이 있겠지만, 이제 크게 보면 거의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예전에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JYP 하고요. 네,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렸죠. 어쨌든 그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미국계 자금에 유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미국계 자금이 유출이 되었다면은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과 11월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것도 한몫을 했죠. 외국계 11월 말부터 외인 자금들이 이제 지금 다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이제 외국인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금이 지속적일지 일시적일지는 좀 두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일부 경제학 교수님들이 투자를 하면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론을 섭렵하시고 실전 경험을 쌓으면, 그러다 보면 이제 촉이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이런 촉은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알려준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오로지 이제 자신이 스스로 부딪혀가며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저도 물론 공부하고 배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항상 뭐 퇴근하고 오면은 항상 시황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회사 분석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합니다. 투자 관련한 서적들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꾸준히 공부하시고 이 실전 투자장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미래에 내가 노동력이 없을 때에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기대 수명이 82세라고 하던데요. 지금 저희 뭐 한 중장년층 사람들도 기대 수명은 지금 70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60세, 65세 은퇴를 해서 1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연금의 부수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이쪽 금융 투자와 부동산, 그게 제일 많죠. 부동산은 일단 큰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부동산과 이 금융 투자는 비율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연금의 부수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투자 방법들을 꾸준히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